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미가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국제연합일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준 유엔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엔군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한 21개국은 한국전쟁에서 국군과 함께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 철원은 중부전선에서의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당시 철원은 김화, 평강, 철원으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지대의 중심 전쟁터였습니다. 철원은 한 개였던 군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쪼개져서 현재 철원군은 남한과 북한에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어떠한 곳이며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철원은 한국전쟁 때 자유진영과 공산권 간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공화국 간에 벌어진 내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의 21개 나라가 유엔의 깃발 아래 공산권의 북한, 중국, 소련과 전쟁을 벌인 국제전이었습니다. 소련군도 수백 명이 드러나지 않게 참전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조국 해방의 명분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함으로 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발 이전에 소련과 중공이 인적, 물적으로 북한의 전쟁 준비를 도왔습니다. 전쟁 감행의 결정적인 계기는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인민해방군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군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도 모택동이 승리하자 김일성의 전쟁 지지 요청을 허락하고 각종 무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인민해방군은 100만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군대 규모는 북한 인민군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들 중공군 중에 약 20여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은 한국군과 미군이 조중국경에 다가오자 중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미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을 무력 침공한 데 대응하여 조국 수호 전쟁을 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발발 1년 전부터 최정예 조선족 부대 3개 사단 4만여 명의 병력을 북한에 보내서 인민군으로 편성하였고 이들이 남침의 선봉에 섰도록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중국 팔로군과 함께 국공내전을 치른 김무정 장군 지휘를 받은 조선족 병사들은 국공내전의 전투 경험을 쌓은 베테랑 병사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에 국군이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밀리게 된 데에는 이들의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조선족 병사 2만여 명이 1950년 10월 중공군의 본격 참전 시에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군대를 직접 보낸 16개국은 5만여 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내르고 남한 땅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병사들을 기념하는 기념공원과 기념비는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전후 국군 유해 발굴 작업 중 함께 발굴된 북한군과 중공군 유해는 파주 적성에 있는 적군 묘지에 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파주에 위치한 적군 묘지의 입구 모습입니다. 이 중 1000여 명의 중국군 유골이 박근혜 정부 때 중국으로 보내어져 현재 심양에 있는 혁명열사릉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시 38선 전역에 치열한 전투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역은 철의 삼각지로 알려진 중부전선입니다. 철의 삼각지대는
중부 전선의 심장부로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철원은 해방 후에는 38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에 속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국군이 올라가서 남한 지역으로 회복시킨 곳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철원 노동당사는 북한 공산당 지배의 상징적 건물입니다. 1946년에 지은 러시아식 건물로서 현재는 골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철원의 노동당사 건물입니다. 철원읍 대마리에 위치한 백마고지는 해발 395m로 한국전쟁의 대표적 승전지입니다. 당시 국군 구사단 백마부대는 중공군 38군을 맞아서 1952년 10월에 전투를 벌였습니다. 고지 점령을 위한 열흘 동안의 치열한 전투로 점령자가 2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심한 폭격으로 인해 산 꼭대기와 산 등성은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중공군 1만여 명, 국군이 3,500여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백마고지 앞에 위치한 백마고지 전투 기념비입니다. 또한 현재 증리정망대가 위치한 오성산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1952년 가을에 벌어진 저격 능선 전투는 북한에서는 오성산 전투로, 중국에서는 상감령 전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상감령 전투를 항미 원조 전쟁의 대표적 전투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감령 전투를 영화로 만들었고 영화 주제곡은 중국의 대표적인 예국가요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 회장이 미국의 무역 규제를 받을 때 상감령 정신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1953 금성 대전투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중공군이 국군과 미군을 제압하고 승리하였다며 중국민들에게 예국주의 교육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성 전투는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중공의 팽더와이 장군이 주도한 김하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투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이 영화의 국내 수입은 중지되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은 이 전투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수천 명의 국군 포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함경북도 아오지 등의 탄광으로 끌려가 대부분이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남은 일부와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한반도에서의 미중 대결의 현장이 언제 화해와 통일의 현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온전한 복음적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둘째, 철원의 기독교는 일제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겪었습니다. 철원은 전쟁 전에는 철원군과 김하군의 두 개의 독립된 군이었으나 두 개 군 모두가 전쟁으로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김하군은 현재 철원군의 김하읍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전에 철원군이 현재도 철원군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김화군은 김화군과 창도군으로 두 개의 군으로 쪼개졌습니다. 해방 전 철원은 인구 2만여 명으로 금융기관만 4곳, 여관과 음식점이 103개에 달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정전이 되기까지 철원은 이념으로 인한 동족 살상이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철원 노동당사는 철원과 인근 지역을 관할하던 공산당의 지역본부였습니다. 이곳은 그곳의 지주 기독교인들을 불러와 신문하고 고문하던 곳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철원과 인근 강원도 지역에는 감리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세가 왕성하였습니다. 그 중심으로서 철원 제일감리교회는 1905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와 감리교 간의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1907년에 감리교회로 바뀌었고 이후 강원 북부 지역에서의 중심교회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1919년에는 강원도에서의 3.1 만세 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1930년대에는 600명 이상이 모인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세 확장으로 교회당이 좁자
1937년에 현무암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 이화여대 본관 원산 감리교회와 함께 감리교회 3대 아름다운 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건물은 전쟁 때 인민군 병동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인민군이 후퇴할 때에는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는 처형지로 쓰였습니다. 철원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강종근 목사님은 193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총회가 결의하였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일제히에 투옥당하셨고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철원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박봉진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당하셨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처럼 철원 지방에는 올곧은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와 공산당의 박해로 순교한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1950년 12월 24일에는 남하하는 중공군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군의 B-29 융단 폭격이 철원읍 전역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배당은 직격탄을 맞고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완파되어 건물 잔해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저희 선교 회원들은 무너진 돌 위에 손을 얹고 전쟁의 상처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2006년에 이 교회는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에 새 교회 건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철원제일감리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내부에서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철원제일감리교회는 이사야를 통해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루어진 산 증인입니다. 셋째, 쌀 생산지로 유명한 철원이 통일 한반도의 곡창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원은 인구 4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군으로서 철마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역사적으로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궁예가 태봉국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철원 평야는 강원도 쌀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드넓은 평야지대로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오랜 옛날에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영향으로 땅이 비옥합니다. 고온지대로서 모를 일찍 내고 추수가 빠르며 쌀이 기름집니다. 지금도 철원 쌀은 오대미로 불리우며 밥맛이 좋습니다. 김일성이 6.25 때 철원 평야를 잃고는 3일을 통곡하였다고 할 만큼 이곳은 가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밥에 고깃국 구호를 내세웠던 김일성은 쌀 풍작지로서 철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궁예도 철원 평야의 비옥한 쌀 생산지를 기반으로 이곳에 태봉국을 세웠습니다. 현재 태봉국의 성터는 DMZ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한탄강이 흘러드는 철원은 생태 보존지로서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집니다. 한탄강에는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검은색 현무암이 널려 있습니다. 지류에는 두루미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엄청난 수의 철새들이 철원 평야를 찾아옵니다. 철원군 마스코트가 두루미이며 농민들은 철새들을 위해 추수뒤 낙곡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철원 주변의 고속정과 주변 폭포들은 빼어난 관광지입니다. 일제 때 서울 사람들은 금강산 여행 갈 때 경원선을 타고 철원을 지나갔습니다. 지금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월정리역은 경원선이 지나가던 철원의 최북단역입니다. 지금 경의선은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경원선은 파괴되어서 남북 간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원과 북한의 강원도를 잇는 3번 도로도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북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국도로서 파주의 1번 도로와 강원도 고성의 7번 도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경원선과 3번 국도가 앞으로 복구가 된다면 철원의 백마고지역, 월정리역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철원, 금강산, 원산을 잇는 중부 내륙의 교통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간에 그리고 이방 나라였던 강대국 아시리아와 바벨론과의 전쟁에 쓰였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국제적으로 처절한 전쟁터가 되어버렸던 철원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다시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국제전으로 인한 전쟁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그리고 미중 대결의 전쟁터로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으로 인한 증오와 대립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와 교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넓은 철원 평야가 남북을 섬기는 한반도의 곡창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